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제가 그동안 실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실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오늘의 주제를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의 주제는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사회복지 이론과 제가 사회생활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현실과의 차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해요. 먼저 첫 번째 차이는요. 사회복지를 글로 배우는 것과 경험으로 배우는 거예요. 저는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아무런 사회생활 경험이 없이 복지관에 취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에서 배운 경험보다 학교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이 더 많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제 상황과 잘 접목이 안 되더라고요. MBTI 잘 아시는 분들은 제 성향을 말씀드리면 잘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ISFP 유형이에요. 뭔가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부딪혀 봐야 더 잘 아는 그런 성향인데요. 학교에서 글로만 배우니까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 나와서 경험한 것들에 훨씬 배운 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장애인에 대한 특성을 글로만 익힌 것보다 제가 사회에서 장애인이 탄 휠체어를 한번 밀어보는 게 훨씬 더 많이 배웠어요. 교과서에서 보니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지체장애 학생은 장애에서 유발되는 동작의 제한, 자세 이상, 부모의 태도 등의 조건에 의해서 성격의 이상이 생기는 것이 예상된다. 그 말이 맞긴 하죠. 그런데 제가 그 특성들을 글로만 익혔을 때보다 실제로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이 훨씬 더 많았고, 또 어떠한 것을 조심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내재화하는 정도가 달랐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학교에서 조성 가정의 숫자가 많아지고 그 조성 가정의 아이는 자존감이 낮다 이렇게 많이 배우는데요. 그렇게 배움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야 너네 부모님 몇 시에 집에 와?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은근히 계셔요.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아이의 자존감이 더 낮아지는 거죠. 복지관에서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경우가 워낙 많거든요. 그게 자원봉사자가 될 수도 있고 실습생도 될 수도 있고 또 심지어 직원들도 그럴 수가 있는데요. 정말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모님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 말아라. 집에 가족은 언제 오시니? 다른 가족들은 언제 오니? 이런 식으로 물어봐라. 이렇게 제가 대안을 말해주기도 할 정도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만큼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다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것과 현장에서 배운 것들의 차이 두 번째는요. 학교에서는 미래를 위한 사회복지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직장에서는 지금 당장 필요한 신속한 의사결정이었어요.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학교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외에 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굉장히 중요해도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것은 그때그때 결정해야 할 신속한 의사결정과 또 지금 당장 작성해야 할 서류였으니까 말이에요.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의 책임감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직책을 달면 달수록 또 일을 하면 할수록 그 책임은 굉장히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굉장히 점점 더 중요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어르신 나들이를 간다고 해봐요. 학교에서 어르신의 네 가지 고통에 대해서 배우죠.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들이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르신 나들이를 갔는데 어르신이 갑자기 다치신 거예요. 그러면 담당 사회복지가 생각을 해야겠죠. 이게 시간이 가면 낫는 건지, 가정의약품으로 해결되는 건지, 아니면 가까운 병원에 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신속한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 제가 복지관에서 진행했던 어르신 프로그램들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경로당에서 진행했던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도 있었고, 복지관에서 노래교실, 체조교실 같은 걸 진행한 경로대학도 있었고요.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드리는 경로식당도 있었고, 임용 서비스, 어버이날 행사, 나들이, 정서지지 프로그램, 13세대 통합 프로그램 이런 것들 많이 있었는데요. 각 프로그램마다 이슈가 있었고요. 또 억지를 쓰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때 제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이 억지를 쓰는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내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이거였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배운 것은
뭐 노인의 특성이 무엇인지, 노인복지의 발달사, 그리고 뭐 노인복지의 방향성, 노인복지의 뭐 정책 이런 것들이었으니까 사실 제가 실제 근무하는데 큰 도움 되지 않더라고요. 물론 뭐 노인복지를 크게 보는 것에는 도움이 됐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은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인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학교에서 배운 그런 사회복지의 이론적인 것과 현실과의 좀 괴리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학생일 때 배웠던 사회복지와 현장에서 배웠던 사회복지의 차이. 세 번째는요. 학교에서는 이상적인 사회복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다면 실제 현장에서는 서류 작성 사회복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된 거예요. 제가 현장에 와보니 서류 작성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앞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죠. 정말 서류 작성하는 게 너무 많았었는데요. 제가 학생일 때는 이렇게 서류 작성할 것이 많을지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도 누구 추천서나 의뢰서나 뭐 신청서 이런 것은 좀 나아요. 그런 것들을 막 쓰다 보면 이분은 꼭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정말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동기부여도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게 행정문서일 경우에는 좀 힘들 때가 많아요. 저희는 실적을 월별로, 뭐 분기별로, 반기별로, 연별로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에 대한 서식이 얼마나 다양한지 똑같은 작업을 몇 번이나 할 때가 있어요. 거기다가 또 뭐 사업 계획서 쓰죠. 모니터링 보고서, 일지, 결과 보고서 이런 거 쓰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다 가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정작 기한 쓰는 방법도 안 배워요.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얼마나 서류가 많은지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복지관에 와서 정말 당황했죠. 이렇게 서류가 많은지 몰랐거든요. 저는 대학교 4년 내내 자원봉사 활동을 했다고 했죠. 저는 그때 사회복지 이상을 좀 꿈꿨어요. 내가 사회에 가며 내가 생각하는 노인복지를 꼭 실현하겠다. 뭐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취업을 했는데 취업을 하고 나서 보니 정작 내가 해야 할 것은 밀려오는 서류를 작성하는 거였어요. 서류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정말 그 서류들을 처리하느라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산 넘어 산이 있다고 이 한 서류를 처리하면 또 다른 서류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힘들 때도 많았는데 제가 이거를 학생들 좀 알고 갔으면 그동 마음에 준비라도 하고 갔을 텐데 전혀 모르고 현장에 가니까 정말 학교에서 배웠던 그 사회복지 이상과 현실과의 그 괴리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알고 갔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제가 대학생일 때 느꼈던 사회복지와 현장에 와서 느꼈던 사회복지가 어떻게 다른지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는데요. 제가 오늘의 주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한번 제가 학생일 때 배웠던 교과서를 펴보게 됐어요. 학생일 때 배웠던 책을 지금 와서 다시 보니 제가 현장에서 경험했던 것들과 막 접목이 되면서 막 너무 책 내용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더 공부해보고 싶기도 하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것이 정말 쓸모없는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거였구나 이런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는데요. 그게 현장에서의 경험과 정말 잘 접목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는 걸로 할게요. 오늘은 이만 안녕.